굉장히 큰 희망을 가졌죠. 우리도 프로야구를 하는구나 하고. 81년도에 시즌이 끝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나도 프로 선수 생활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참 아쉽게도 제가 연고가 서울인데 MBC나 OB를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김동엽 감독님이 코치로 저를 그냥 들고 내려가셨어요, 해태. 그래서 선수 생활을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3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 연약했죠. 사실 말은 프로였지만은 그 아마추어 팀의 연장선상에서 창단을 해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치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해태라는 팀은 창단할 당시 또 선수가 부족해서 16명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야수 10명, 투수 6명. 근데 코치가 2명이니까 이 훈련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굉장히 열악했죠. 지금처럼 뭐 체계가 잡혀서 훈련 보조 선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당 100으로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프로야구를 해야 되겠는가, 하여튼 짐 싸고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겼었죠. 그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초창기부터 코치들이 잠을 안 자고 선수를 지켰어요. 원정을 나오면 교대로. 초창기에는 선수들이 이 원정을 오면요, 젊으니까 그 당시엔 모든 환경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애인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선수들을 그 다음날 시합에 컨디션을 좋게 해서 운동장에 나가서 좋은 플레이 하기 위해서 코치들이 호텔에서 지켰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프로야구의 이 최초의 이 코치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힘든 거를 다 이겨내고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16명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선수들도 이 전라북도 군산상고 출신하고 광주일고 출신이 주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 열악하고 모든 선수 구성 인원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다른 팀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선수들의 이 정신력 하나만은 대단했습니다. 시합을 내보내서 쓸만한 선수들이 3명, 4명이에요. 인원은 6명이지만. 근데 김성한 선수가 피차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칭을 시켜보니까 아주 제구력도 괜찮고 요령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선수가 승부욕이 강한 선수거든요. 공도 빠르고. 그래서 투수를 시켰죠. 경협을 시켰죠. 야수하고 투수하고. 그 본인한테 해보겠냐니까 해보겠다. 뭐 김성환 선수 전 진짜 이 승부욕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러니까 김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겸협을 하면서도 야수하고 투수하면서 10승 타점왕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선수죠. 83년도에 미국에 야구 유학을 가 계시던 김웅용 감독님을 스카우트를 했죠, 해태 구단에서. 그래서 처음 와서 상황을 보니까 선수가 벌써 이 16명밖에 안 되니까 선수부터 이거는 수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롯데 감독하는 양승호 감독이나 뭐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을 좀 뽑아왔죠. 뭐 조충렬이다. 또 이 삼성에 있던 서정환이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와갖고 선수를 보강을 했죠. 보강을 한 다음에 이 강한 이 카리스마를 가진 이 김웅영 감독님이 선수들을 잘 컨트롤을 하셨죠.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이 83년도에 우승, 그 당시에 멤버 구성으로 봐서는 우리가 우승하리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 창단 멤버의 그 이 김봉현이다, 김준하이다, 김일권이다, 이 선수들의 그 이 활약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록을 보셔서도 알겠지만은 활약을 잘해준 거죠. 거기다가 투수 이상윤이다, 강만식이다, 참 굉장히 그 이 활약을 잘했죠, 아주. 그래서 첫 우승을 한 거죠. 사실 첫해 오비베어스가 우승을 한 다음에 그 선수들의 그게 굉장히 그 이 정신적으로나 모든 게 이 강하게 그 이 우리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승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던 거죠. 재미난 얘기가요. 예전에 초창기에 그 이 갖고 다닌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승리 수당을 줬습니다. 이 좀 부유한 구단들은 혜태는 없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혜태도 그래도 선수들의 그 사기인작에서 한번 그 메리트를 한번 적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연승을 계속 해버리니까 14연승을 하니까 이 돈 단위가 커지니까 그만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그 굉장히 강했죠. 그래, 이 우스운 말로 야구, 그 프로야구에서 그랬어요. 혜태의 메리트를 계속하면 100전 99승 한다는 그런 농담까지 다른 팀 선수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승했을 때 그게 제일 큰 환희였죠. 뭐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그건 느낌은 느낄수록 나는 매번 다르게 그 감정을 가졌어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우승이라는 건 하나였지만은 그 과정이 전부 다 달랐으니까. 뭐든 우승하던 해가 그 과정이 굉장히 달랐으니까 쉽게 4연승에서 끝난 적도 있고 어렵게 7차전까지 우승한 적도 있고 또 시작했다가 안 되겠다 했다가 다시 이겨가지고 우승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 이 희열을 느끼는 게 달랐어요. 제가 감독의 카리스마도 있었지만은 코칭 스텝, 선수 모든 게 다 잘 맞은 거죠. 그 당시에 이 군산상고 출신 김봉현이, 김준환이, 김일권이, 광주 출신의 김종모, 투세 이상윤이, 차영화,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그런 아주 기본기가 착실한 그런 야구를 쭉 해오면서 경험을, 전국대회로 우승을 많이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던 선수들이었죠. 거기다가 프로에 들어와서 이 선수들의 그 승부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계질서도 어느 구단보다도 아주 특출했고요. 선후배지간의 위계질서도. 그런 게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선수들이 한번 하자 그러면은 나가서 못 치겠으면 몸에 공을 맞고 나갈 정도로 그런 정신력으로 야구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선수들이.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야, 오늘 한번 하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하나 희생하면서 팀을 위해서 승리를 한다는 거는 자기 몸을 하나라도 공을 맞고라도 나가면서 시합을 했으니까요. 투수도 마찬가지. 뭐 그 당시에는 뭐 중간 마무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완투 능력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나가면 내가 완투를 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야구한 거죠. 까만 바지에 빨간 옷들이 유니폼을 보면 심리적으로 벌써 그 당시에 모든 팀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왜? 포기하는 플레이를 안 했거든. 1회부터 9회까지. 그러니까 끈질기고 상대방이 봤을 때도, 그 다음에
유니폼 자체부터가 굉장히 그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유니폼이었잖아요. 까만 바지에 빨간 옷들이. 그 예전에 삼성 같은데 시합을 가면 이 삼성 선수들이 오늘은 몇 대 몇으로 지나 벌써 심리적으로 그렇게 지고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상대편들이. 제가 3년 코치 생활을 하고 내가 이 지도자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 야구 유학을 갔어요. 1년 동안. 그래갖고 지금 해설위원하고 있는 허구현이 저하고 동기예요. 미국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감독을 가는데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야구 공부를 마치고 와갖고 다시 해태에서는 다시 해태 코치로 오는 줄 알았었죠. 근데 이제 친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청보 핀토스 그 코치로 갔던 거죠. 참 제가 그래서 이 청보라는 팀에 갔을 땐 모든 이 선수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 산미 슈퍼스타즈 선수들이었거든요. 그 모든 게 기량면이나 정신적인 면이 진짜 꼴찌 팀이었죠. 이 코치로서에 가서 그 선수들을 지도를 하는데 굉장히 이 선수들의 이 모든 게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해태 시절에는 코치가 선수들한테 뭔가를 하나를 얘기하면 2개, 3개를 자기가 응용해서 훈련을 해요. 근데 청보라는 팀을 가니까 이 선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하나만 가지고 힘이 들어해요. 그러니까 기량이 향상될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이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구나. 강팀하고 약팀의 차이는 이거구나. 코치가 아무리 이 훈련을 많이 시킨다 그래도 플레이하는 선수가 잘 따라줘야 되는데 선수들이 잘 따라주질 않고 소화를 못하면은 기량이 향상이 안 되죠. 운동장 나가서 플레이하는데도 굉장히 뒤처지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딴 팀에 다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위계 질서라든가 선수들의 이 정신력이라든가 모든 게 예전에 이 선배들의 이 전통을 이어서 그 베테랑 선수들 이순철 선수라든가 선동열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 창단 멤버였던 선배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코치도 하고 트레이드 된 선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전통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천만다행이었죠. 사실 이 해태라는데 트레이드를 다른 팀에서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선수들이 난 야구 끝났구나. 하물며 그만둔 선수도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 돼 와갖고 야구 못하겠다고 돌아간 선수가 있었는 반면에 해태 트레이드에 오면은 밖에서 듣던 분위기하고 다르거든요. 선배들, 후배들이 이 가족처럼 대해주고 아주 끈끈하니까 이 선수들이 와서 한 1년만 지나면은 이렇게 분위기 좋고 선후배 간의 위기 질서도 아주 좋고 이런 팀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빨리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던 부분도 와서 야구를 하면 여기 와서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해태랜드 와서 플레이 자체가 그러니까 같이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량이 더 향상되면서
계속 이기는 팀에 있다 보니까 뭐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금방 스타가 된 거죠. 그런 선수들이 많죠. 뭐 한대화다, 뭐 트레이드 돼 와서 아주 더 스타가 된 선수들이 많죠. 사실 한대화 선수가 지금 한대화 감독 같은 경우는 오비에서 있다가 저거 됐으면 아마 지금 현역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해태라는 팀에 와서 그만큼 적응을 하고 그만큼 또 성적을 냈고 잘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한대화 감독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삼성에 갔을 때 사실 김웅용 감독하고 저하고 삼성에 갔을 때는 삼성이 우승의 한을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들을 모셔간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이 모든 게 가서 어려웠는데 가자마자 그 다음에 우승했다는 거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7차전까지 LG 지금 김성근 감독님하고 7차전까지 가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이 김성근 감독님 야구도 아주 그게 쉽게 물러서는 야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그날 못 이겼으면요. 우승 못했으면 졌습니다. 투수도 다 바닥이 났었죠. 그 당시에. 분위기도 그랬죠. 그게 제가 우승을 쭉 했지만 제일 힘들고 어렵게 해서 우승한 게 2002년도 LG 트윈스하고 삼성하고 했던 코리안 시리즈죠. 이승엽 선수가 그 당시에 제대로 찬스에 쳐주지 못하다가 스리런 홈런 치고 마혜영 선수가 굿바이 홈런 쳤을 때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그게 제가 이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해태 시절에도 많이 했고 했지만은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시리즈 우승이었죠. 제가 2004년도에 감독을 맡기 전에 삼성 라이온스에서 다시 해태 기아 타이거즈 2군 감독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 시즌을 2군 감독을 하다가 시즌 중반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1군 수석 코치로 왔다가 감독 대행을 했습니다. 대행을 해갖고 준 플레이오프를 올라갔다가 두산한테 지고 그 다음에 감독 제의를 받아서 감독을 승낙을 한 거죠. 2004년도에. 근데 제가 삼성에 3년을 있다가 다시 왔을 때 기아 타이거스가 예전 해태 타이거스하고 너무 다르게 변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해태 타이거스의 그런 전통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모든 거를 변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솔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코치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감독으로서 이 코칭 스텝 선수단을 장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해태 타이거스 시절에는 감독 말이 법이었었거든요. 김홍영 감독 시절에. 해태가 왜 9번을 우승했느냐. 이건 프론트고 모든 게 감독 중심이었었거든요. 감독 말이 곧 룰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태가 9번을 우승한 거죠. 근데 기아 타이거스로 넘어와서 보니까 선수들 연봉도 뭐 해태 시절보다는 더 많이 받죠. 환경도 너무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조직이 개인주의적인 걸로 좀 변했더라고요. 이 뭉치는 게 굉장히 변해지더라고요. 예전의 해태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감독이 된 다음에
2군 감독을 하면서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온 선수가 이용규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성민 선수, 기아 타이거즈. 야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인인데 아주 이 대범한 것 같고 나이는 어리지만 이 선수를 경험을 쌓게 하면 좋은 선수가 되겠다 해서 윤성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마무리를 해보겠냐니까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날의 윤성민 선수가 탄생을 했고 그 이용규 선수와 윤성민 선수를 제가 그 감독하면서 경기를 내보면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그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독으로서 굉장히 이 기분이 좋았었죠. 저희가 69년도에 제가 3학년 때 제가 이 설린상고 투수 시절에 전국 대회를 다 우승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봉황대회 이런 게 없었고 황금사자기, 청룡기, 그 다음에 대통령기, 그 다음에 부산의 국제신보사 그 4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우승을 했죠. 제가. 전에 임신근 투수가 있는 경북고등학교가 세계 전국 대회를 우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3개. 근데 저희는 4개 대회를 우승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교포 팀이 왔을 때 그 제일교포 감독을 오랫동안 하신 한재호 감독님이 일본 프로에 데리고 가고 싶다. 제일교포 팀이 왔을 때 저희가 3번 경기를 했는데 제가 한 경기당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 14개, 16개씩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면 한 뭐 145에서 150 사이 공 정도 스피드 됐을래나 뭐 그 당시엔 뭐 키로수를 재보진 않아. 하여튼 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제가. 제일교포 감독님이 일본 프로야구로 스카우트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신문에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죠. 그게 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였었죠, 제가. 사실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뭐를 사회에 나와서 무슨 생활을 해야지 야구로서의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거를 걸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업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야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야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했죠. 그 당시에 제가 대한민국 고등학교 스카우트 랭킹 1위였어요. 투수니까. 그래서 뭐 실업팀이다 어디다 다 뽑아가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감독 돌아가셨지만은 박진원 감독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제일은행에 보내기로 약속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간다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셨죠. 그래갖고 졸업장 안 주느니 마느니 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당시 졸업할 당시에. 제가 사실은 고대 가기로 했습니다. 고대에 가서 고대 그 당시에 매니저 했던 그 장재국 선배라고 우리 집에 한 6개월을 출근을 했어요. 그래갖고 고대 가기로 결정을 해갖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연세대학에 납치당해가지고 제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나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야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그 70년대는 그 미국이라는 데가 신세계였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서 무엇을 좀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야구에 대한 그런 이 비전이 없었어요. 인생이죠, 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러는데 야구라는 인생이에요. 잘 나가다가도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다시 그걸 힘차게 받고 일어서서 또 탁
희열을 맛볼 때가 있고, 인생하고 저는 비유를 하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쭉 생활했지만 뭐 성공한,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야구 생활을 해오면서 내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구나. 지금 세대의 옛날 같은 그런 해태 타이거스의 그런 이 팀이나 그런 이 훌륭한 투수들, 선동열이다, 최동원이다, 박철순이다, 이런 투수나 김봉현이다, 뭐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이 환경이, 그리고 지금 모든 이 야구를 하는 후배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기량을 갖고 해낼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저도 조금 좀 의문스러워요. 그런 선수들이 나올까? 나오겠죠.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모든 환경이 좋으니까 요즘 선수들은 조금 약해요. 정신력들이나 모든 게 조금 좀 기량면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앞으로 30년 후 우리 한국 야구가 어떻게 변할까? 사실 한 번씩 생각 좀 해보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쪽의 야구가 얼마만큼 활성돼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 주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 야구, 이 성인 야구의 뿌리라는 거는 아마인데, 제가 지금 리틀 야구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중학 야구, 고등학교 야구 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소화를 못 해내요. 그게 조금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팀이 많고 선수 자원이 많아야 좋은 선수들이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앞으로 숙제인 것 같아요. 프로야구가 지금 30년 돼서 뭐 700만 관중 동원이라 그러는데, 프로야구도 그 뿌리가 아마야구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버텨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0년 후 우리 야구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면 아마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게 야구의 발상지나 다름없는데, 대한민국 야구에 사실 그게 없어진다 그럴 때 참 굉장히 모든 야구인은 마찬가지였으니까 가슴 아픕니다. 그 추억이라는 거는, 저도 야구를 참 하면서, 야, 이 동대문 야구장을 한번 언제 밟아보나, 경기를 저 마운드에 언제 한번 서보나. 참 그 첫 번째 마운드에 섰을 때 그 긴장감과 그 떨림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죠. 처음 그 마운드에 섰을 때 감독께서 내일 선발이라 그러는데 집에 가서 잠도 못 잤고요. 그날 학교에 와서도 양호실 가서 누워 있다가 시합을 하러 딱 올라갔는데, 지금 없어진 팀이지만 청량종합고등학교하고 경기였어요. 봄철 춘계대회 첫 게임인데 선발로 나간 거예요. 그 마운드에 섰는데, 이건 뭐 이 막 가슴이 콩콩콩 하는 게, 제가 한 5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지니까 감독님이 바꾸더라고요. 1학년이 이제 그 정도 던졌으면 됐지 하고. 근데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죠. 그 첫 경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에서 얼마 많은 사람들의 이 선수들이 배출이 됐습니까? 지금 한국 야구의 근간이 되는, 프로야구 초창기도 동대문 야구장에서 했거든요. 참 그 주변에 그런 이 추억이라든가, 시합 이기면 가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시합 지면은 그것도 못 먹고 가던 시절. 그리고 우승을 하면은
가서 거기서 불고기 파티 선배들이 와서 해주던 추억. 그다음에 그 이 고등학교 야구 경기를 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그 많은 팬들이 와서 꽉 차서 그 지금 말하면 자기 그 이 고등학교 선배들이 와서 응원을 하던 그런 생각. 그런 게 굉장히 그 이 추억에 많이 남죠. 그리고 또 거기서는 그 옛날에는 국제대회도 다 동대문 야구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미국 프로야구팀, 일본 프로야구팀 전부 초청해서 동대문 야구장에서 그 했었는데 그 당시엔 뭐 동대문 야구장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구장을 없앤 게 참 안타깝죠.